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의 이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연구는 2019년도 일본 학부 120집에 게재돼 1920년에서 30년대 제조일본인 사회의 패창담론에 관한 연구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제조일본인 사회란 식민지 시기에 조선을 거주했던 일본인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이들 집단에서 유통된 성관리 담론을 살펴보는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유각은 1876년 부산개항 이후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16년에 조선 전역에 공창제가 확립된 이후 해방이 되고 1947년에 미 군정에 의해서 패창이 단행되기 전까지 조선을 쭉 존속했습니다. 특히 1910년대에 조선에서는 한일 병합을 전후로 해서 유각의 수가 크게 급증하고 1916년에 조선 전역에 걸친 공창제가 확립된 데 반해서 내지 일본에서는 군마현을 시작으로 한 공창 폐지 운동과 패창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동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내지와 외지라는 공간의 차이에 따라 공창 폐지 운동과 공창제도 확립이라는 상이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입니다. 패창운동 및 담론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일본 또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일국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도를 일제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그 영향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내지 일본의 패창운동의 경향이나 이에 영향을 받은 제조일본인 사회와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 매개자가 된 제조일본인 사회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해서는 뚜렷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제조일본인 사회에서의 패창운동 및 담론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 순서는 우선 일본과 조선, 제조일본인 사회에서의 패창운동의 경과와 각 담론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조일본인 사회의 성병 담론의 특징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지와 외지라는 공간의 차이, 패창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에 따른 패창 담론의 양상 등을 분석함으로써 제조일본인 사회의 패창 담론의 특성 및 한계까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본의 패창운동은 1880년 군마현의 유아사지로라는 사람이 현해의 공창 폐지 청원을 제출한 것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공창 폐지 운동은 일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요. 1894년 일본 최초로 군마현에서 공창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일본의 공창 폐지 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일본 기독교 교풍회나 곽청회 등과 같은 기독교 계열 단체로 개신교의 생활윤리인 남녀의 순결, 일불일처제의 교리에 입각하여서 패창운동을 진행해갔습니다. 또 다른 주도 세력으로는 일본 최초의 여성문예 잡지인 청탁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신여성으로 불리던 여성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남녀 간의 자유연애와 그 결과로서의 일부일처제 결혼을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일부일처제의 건강한 가정을 파괴한다는 성윤리에 입각하여 혼외정사, 성매매 등은 배척해야 된다는 규범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들 담론의 특징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해외 진출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교풍회는 해외 성매매에 대해서 문명국의 수치이며 대일본 제국의 식민 정책의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하에서 성매매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해외 성매매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본의 팽창주의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성매매에 대해서는 추억부 때문에 우리 일본 여성의 자존심이 구겨짐은 물론이고 일본의 국위를 얼마나 손상시키는지 모른다 라고 개탄하는 반면에 정작 식민지 내에서 성매매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식민지 당국은 그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식민지 조선에서의 공창 폐지운동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한 금주, 금연, 아평금지, 축첩 폐지 등 사회 개량을 목적으로 한 절제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에서의 패창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주로 기독교 단체로 인도주의와 기독교적 순결주의에 입각하여서 공창의 폐해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신학세계나 기독신보 등의 기독교 잡지를 통해서도 유통이 되었습니다. 패창 담론의 기독교적인 성향 이외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공창제도를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해 이식된 이질의 제도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공창제도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조선의 공창 폐지론은 식민지기 초기에 일본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개인의 절제윤리로 유입되었지만 1920년대에 들어서는 공창제를 일본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하게 됨으로써 단순한 개인의 도덕윤리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일본인 사회의 패창운동은 일본에 본부를 둔 기독교 단체의 조선지부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나 활동은 내지와 조선의 패창운동에 비해 매우 미미한 정도였습니다. 교풍의 조선지부의 활동은 주로 기독교적 윤리에 기반한 금주운동이나 빈민을 위한 쌀 배급 등의 기부사업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패창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내지와 조선의 기독교 단체가 패창운동에 열을 올린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죠. 이러한 차이는 제조일본인 사회라는 공간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조일본인 사회는 제국주의의 팽창 정책의 일환인 유각 설치나 화력의 형성의 조선 유익과 함께 형성된 일본인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식민지 초기에 유각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식민지의 확대와 안정화에 일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자국민의 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공창제도는 제조일본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졌으며 패창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활동을 보인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나 조선과는 달리 제조일본인 사회에서는 패창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없으며 기관지 역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조일본인 사회에서의 패창 담론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당시 제조일본인 사회에서 가장 활발히 유통되었던 종합잡지인 조선군 만주와 조선공론에 게재된 관련 담론을 통해서 그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조일본인 사회의 종합잡지에 게재된 패창 관련 기사의 목록입니다. 표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제조일본인 사회에서 유통된 패창 담론은 1924년, 1931년, 1934년이라는 특정한 연도를 기점으로 발생한 양상을 보입니다. 1924년에는 야마무로 군페이의 내한연설이 있었고요. 1931년에는 국제연맹 부인 아동매매 실질조사위원회의 존슨 조사단이 일본과 조선에 방문하여서 조사활동을 진행한 해입니다. 또한 1934년 5월에는 전국 경찰부장회의에서 패창 단행의 방침을 밝히고 공창 폐지 이후의 대책을 검토하였는데 제조일본인 사회의 패창 담론은 이러한 특정 사건을 계기로 발생하는 매우 비일상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또한 제조일본인 사회의 성담론은 크게 공창제 시행으로 인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성병에 대한 성병담론, 그리고 공창제의 폐지 여부를 다룬 패창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성병담론은 조선 전체에 공창제가 시행된 191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요. 10년간 조선군 만주와 조선공론에 게재된 성병담론은 총 21개로 확인됩니다. 이는 패창 관련 기사가 20년 동안 13개 게재된 것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치이죠. 이렇듯 제조일본인 사회에서의 패창 논의는 일상적인 화제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이슈와 함께 등장하는 비일상적인 담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선에 사는 우리들에게 현실의 문제로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목적의식 하에서 종합잡지를 통해 법학자, 정치인, 외무차관 등 남성 지식인에 의해서 패창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각 전문 분야의 지식을 근거로 삼아서
공창제도의 문제점과 폐해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 매우 눈에 띄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지역의 정치인과 유가업자 사이의 유착관계에 의해서 공창 폐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발하거나, 법학자의 입장에서 민법상 대차관계에 의해 각 개인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현재 공창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며 공창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제주일본인 사회의 성관리 담론은 여성 지식인이나 기독교 단체 등에 의해 주도돼 일본과 조선과는 달리 뚜렷한 거점 세력이 부재했습니다. 또한 식민지기 전반에 걸쳐서 화류계 여성의 성병 검진에 관한 기사가 다량 게재되는 데 반해서 공창제 폐지에 관한 언급은 매우 미비하다는 점 역시 제주일본인 사회의 성관리 담론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선의 유각 설치 및 화류계 여성의 유입이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 정책과 궤를 같이 하였고, 식민지의 확대와 안정화에 일조한 만큼 식민지에서 성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창제를 없앤다는 패창을 주장하기보다는 공창을 그대로 유지하되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성병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공창제를 문명국의 수치로 받아들이며 국민의 도덕의식을 높이고 사회를 정화시킨다는 목적으로 패창을 논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제주일본인 사회와 제국 일본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제주일본인 사회의 남성 지식인에 의해 주도된 성관리 담론은 조선에 공창제를 유입하고 확립시킨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의도에는 침묵함과 더불어 식민지에서 원활한 성관리에 동조함으로써 식민지배의 유효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제국의 일원으로서의 제주일본인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